드디어 5단원의 마지막 세포 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개의 기관계들을 우리가 다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살아가려면 이제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면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이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에너지를 얻는지 확인해 볼 거고, 그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기관계, 우리가 배웠던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들의 특징 총 복습을 하면서 얘네가 협력해서 어떻게 세포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다음 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들 정리되어 있는 영상 보고 와서 교과서 정리해 볼게요. 먹고 또 먹고 바야흐로 먹방의 전성시대. 먹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을 어떻게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얻으려면 호흡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동물의 호흡도 영양소가 호흡으로 얻은 산소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세포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체온 유지, 생장, 두뇌 활동, 운동, 소리 내기와 같은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됩니다. 제목을 보면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포호흡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지, 그리고 그렇게 얻은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정리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 우리 5단원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5단원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이 문장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으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뿐 아니라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식물 얘기가 나왔는데, 식물은 호흡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배웠었던 건데 4단원에서 식물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일단 직접 만들었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었고, 그 양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기 위해서 호흡을 했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서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도 호흡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도 스포를 했지만 사실 식물과 동물 둘 다 살아있는 생명체기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원에 배웠던 내용, 그 호흡 내용과 지금 배울 동물의 세포호흡이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호흡, 이 호흡은 4단원에서 배웠던 그 식물의 호흡을 의미해요. 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호흡을 세포호흡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뜻인데 식물 할 때는 물론 기공을 통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람처럼 들숨날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호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과 같은 동물의 경우에는 들숨날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호흡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더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를 얻는 과정,
세포호흡이라고 분류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식물에서의 호흡, 사실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포호흡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세포호흡은 그 생명체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났었죠. 그것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아래 그림을 보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세포호흡은 간단하게 영양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그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들도 나온다라고 배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암모니아. 기억나나요? 물과 이산화탄소 말고 암모니아도 나오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영양소 중에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면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꺼내 쓸 거예요. 그럼 이때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3대 영양소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해당되고, 이때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없어요.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은 물과 이산화탄소만 나오고, 에너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에 플러스 암모니아까지 나왔었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포호흡 과정이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양소, 여기 사용되는 영양소는 주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탄수화물의 특징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었고, 우리 4단원에서 식물호흡 한번 앞에 걷어봐요. 호흡할 때도 영양소, 양분 대신 포도당이라고 표현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포도당이 주된 에너지원이다 라는 걸 암시하던 거였고, 지금 이 교과서에서도 보면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만 표현한 이유가 주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표현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암모니아 없네? 라고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주로 포도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 라고 해서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네요. 부담 갖지 말고 간단하게만 확인하면 돼요. 첫 번째는 체온 유지, 그리고 두뇌 활동, 소리 내고 근육 운동, 생장,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실 에너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영양소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열의 형태로 전달돼요. 열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체온 유지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고 남은 에너지들, 그 남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화학 에너지 이런 걸로 변해서 다른 데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 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만드는데 대부분이 열로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고 남은 에너지들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내용 정리된 영상 보고 와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교과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의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들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체온 유지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때 체온 유지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실험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달리기, 전력 질주를 하기 전에 한번 체온을 측정해보고 전력 질주를 하고 나서 체온을 측정해보고 과연 체온이 달라지나 이것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숙제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인이라면 달리고 나서의 체온이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달린 직후에 체온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달릴 때 뭐를 사용할까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달린다. 달리기를 하려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겠죠. 근육을 사용하는데 그 근육에서 에너지를 쓸 거예요. 에너지를 써야 우리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전력 질주를 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고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세포호흡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될 거예요.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지금 내가 뛰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더 써야 되니까 빨리빨리 충전하는 거죠.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아까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 다양한 곳에도 쓰이지만 많이 방출되는 형태가 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 유지에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면 세포호흡을 많이 해서 그 많은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의 형태여서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아래 내용 방금 했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달리기와 같이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근데 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세포호흡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체온이 높아진다. 앞에 열이 방출되어 라고 나와 있죠? 방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정리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봤고 이제부터 이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얘네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과 각 기관계의 관계 이 내용 우리가 5단원을 배우는 이제 목적 자체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문장은 통으로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꼭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먼저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동물은 스스로 양분, 영양소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섭취한 영양소 너무 크잖아요. 맞죠? 우리 몸에 흡수되기에 너무 크니까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했던 게 소화계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를 흡수했는데 이제 분해시켜야 하는데 이 영양소가 분해되려면 산소와 반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산소 역시 우리 몸에 계속 있지 않아요. 저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밖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오는 역할, 호흡계였죠. 이렇게 해서 소화계와 호흡계를 통해서 세포호흡의 재료를 모았어요. 자, 모으고 나서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온몸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모은 이 재료들을 온몸에 뿌려줘야겠죠. 그래서 다음 줄 보면 몸속으로 흡수된 다음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이 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온몸에 다 배달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포호흡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건데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물, 요소 등 노폐물들이 생겨난대요. 그럼 이 노폐물들은 우리 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쵸? 그러려면 이 밖으로 내보내주는 장소로 모여야 하는데 그것 또한 순환계가 도와준다는 거죠.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받아오는 거죠. 받아와서 그것을 각각 호흡계와 배설계로 운반해 줍니다. 왜 호흡계가 나왔냐? 우리가 받아오는 노폐물 중에는 이산화탄소, 물,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나 물은 기체의 형태로 날숨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계에서도 버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배설계, 대표적인 거 요소, 얘네를 버려주니까 배설계로 이동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다음 줄에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은 호흡계를 통해 날숨으로 몸 밖으로 나가고 요소와 물은 배설계를 통해 오줌의 형태로 밖으로 나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하면 이와 같이 우리 몸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일어난다.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유기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려면 각 기관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한다 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이 문단, 지금 표시한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길게 5단원을 배워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번, 호흡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 세포호흡이라고도 한다. 2번,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 먼저 체온 유지에 사용되고 몸이 커지는 생장, 그리고 근육 운동, 두뇌 활동 등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되거나 아니면 열로도 방출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 쓴 만큼 빨리빨리 보충해 줘야 되니까 세포호흡이 활발해질 거예요. 근육에서 에너지 사용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빨리 보충해야 되니까 세포호흡이 활발해질 거고 세포호흡이 활발해지려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겠죠. 여기서의 재료, 우리가 운동하면서 먹을 순 없고 기본적으로 영양소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영양소는 괜찮은데 뭐가 필요하냐? 숨. 그렇죠. 산소를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 방금 내가 들이마신 산소, 얘네를 빨리빨리 세포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이유는 그 영양소와 산소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거예요.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간단한 예시만으로도 여러 가지의 기관계가 이제 콜라보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190쪽의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눈에 알아보게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190쪽을 같이 볼게요. 제목도 함께 일하는 기관계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기관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각각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결국은 이들의 공통된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는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그림 빈칸 채워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먼저 호흡계. 호흡계는 어떤 역할을 했죠? 가장 간단하게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했죠. 산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세포호흡 결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들 또는 물, 이산화탄소라든지 소 또는 물, 얘네 수증기 형태로 얘네를 방출하게 되죠. 내보낸다. 들숨 날숨 그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옆에 소화계. 소화계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까지 한다고 했죠. 얘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재료예요. 그쵸? 그리고 배설계. 배설계는 요소와 같은 노폐물들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줌의 형태로 내보낸다 라고 배웠고요. 결국은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노폐물들을 내보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환계. 순환계는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죠. 영양소를 공급, 전달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얘네를 주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노폐물들 얘네를 받아오죠. 받아온다.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포. 이런 재료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겠죠. 사실 누가 먼저다 할 거 없어요. 여기 선생님이 쓴 내용은 되게 간단히 썼는데 이제 누가 먼저다 할 거 없이 각각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으니까 교과서 앞에 내용을 보면서 다 연관지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5단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들 각각 따로 보지 말고 꼭 모아서 복습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뒤에 스스로 정리하기 같이 풀어보면서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호흡.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을 하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는 다양하게 이용된다. 간단한 예시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포호흡과 기관계, 관계 꼭 확인해 주고요.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조화롭게 작용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주는 곳, 호흡계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소화계는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해주는 배달, 순환계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포호흡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곳, 배설계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4개의 기관계가 같이 열심히 도와준 덕에 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옆에 1번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맞고요. 2번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물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아니죠? 산소는 재료였어요. 세포호흡 과정에서 영양소는 산소와 만나서 분해된다. 그렇죠? 세포호흡의 목적, 몸속에 만들어진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전부 근육운동이 아니죠. 가장 많은 부분이 오히려 체온 유지였다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용된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 다 사용됩니다. 2번 온몸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기까지의 과정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 소화계는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죠. 그리고 호흡계는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재료가 다 모였네요.
그래서 이 재료를 순환계에서 온몸으로 보내주는데, 순환계는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 얘네 세포호흡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애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애들을 버려야 하니까 각각 호흡계와 배설계로 운반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설계는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만들고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세포 호흡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고, 이 모든 내용, 긴 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 꼭 한번 복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수고했습니다.